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의 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과 화면간 전환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화면이라고 하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앱을 만들 때부터 화면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고 그 화면 간에 전환하는 거를 만들어 봤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해볼 겁니다. 다시 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내용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앱을 만들 때는 일단 하라는 대로 따라 했지만 이제는 뭔가를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다시 볼 텐데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OS, 즉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든 액티비티라고 하더라도 그 액티비티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를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로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내용 제공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자, 액티비티는 화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서비스는 화면이 없는 겁니다. 화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말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기능이 동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문자, SMS 문자를 받았을 때 그 문자를 받는 기능 자체는 단말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단말 안에서 문자를 받았을 때, 자, 단말 자체가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떤 앱이 그 문자를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에서 자, 받을 사람 받으세요라고 해서 던져주게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던져주는 것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결국에는 SMS 문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만약에 찍었다라고 하면 사진을 찍었을 때 앨범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앨범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갖다가 쓰고 싶으면 보안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파일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으니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게 이 앨범 쪽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진을 이미 찍어놓은 사진을 단말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책에서 같이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사실상 여러분이 앱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써요. 내용 제공자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용 제공자 만들어진 걸 갖다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을 할 거고요. 이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것도 책이 진행이 되면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대표적으로 지금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시스템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만들면 시스템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든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단말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는 시점에 시스템이 여러분의 앱에 이런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확인할 때 manifest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android manifest.xml이라고 하는 파일에 여러분이 등록을 해놓으면 그 정보를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알아볼 테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면을 만들 때 XML 가지고 XML 레이아웃을 만들었죠. 그죠? 화면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를 결정한 거고 자바라고 하는 소스에서 기능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한다 또는 전환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런 기능을 만들 때도 자바 소스 코드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화면을 만들 때는 결국엔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새로운 액티비티 추가하고 그 액티비티 화면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로그인 화면을 처음에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로그인을 하고 나서 메뉴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구성을 해보죠.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시작 화면에서요. 자, 스타트 메뉴 눌러봅니다. 자, 스타트 메뉴를 눌러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보이겠죠? 자, 여기다가 자, my intent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intent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intent는 우리가 차차 좀 더 볼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리고 첫 번째 앱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따라 할 때도 intent라고 하는 걸 입력해 본 적이 있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패키지 이름은 자, my자를 빼고 그냥 or.techtown.intent로 하죠. 여러분은 뭐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네요. done 키를 누르고요. 링크를 누르고요. 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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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 창이 보이겠죠? 지금 프로젝트 창이 보이면 자, 기본적으로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앱이 실행됐을 때 처음에 보이는 화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의 액티비티, 즉 하나의 화면이라고 하면 자, XML 레이아웃으로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한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액티비티, 즉 새로운 화면을 만들 때도 자바 소스 파일 하나와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main activity.java가 있고요. activity main.xml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화면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XML 레이아웃이 이 자바 소스 파일하고 한 쌍으로 묶여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onCreate라고 하는 거 안에 set content view에서 저 XML 레이아웃 파일을 저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걸 좀 더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XML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은 자, XML 파일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메모리에 객체화하는 거다. 그래서 객체화한 다음에 이 자바 소스 파일에서 얘기하는 화면에다가 갖다가 떡 하고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메뉴 화면을 추가를 해봅니다. 자, APP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APP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여기 가보면 Activity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앱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첫 화면의 유형을 결정하는 그 화면이 있었죠. 그 대화 상자가 있었는데 거기 보이는 항목이 그대로 있죠. 그 중에 우리가 Empty Activity를 선택했어요. 자, 똑같이 Empty Activity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이 새로운 화면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화면이라고 하면 자, 자바 소스 파일 하나와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로 구성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그 두 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메인 투 액티비티로 돼 있죠. 자, 요거를 메뉴 화면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메뉴 액티비티로 한번 바꿔봅니다. 그러면 XML 레이아웃 파일의 이름은 액티비티 밑줄 긋고 메뉴로 자동으로 변경되네요. 자, 피니쉬 눌러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자, 왼쪽에 자, 아직 뭔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왼쪽에 지금 변경이 막 되고 있죠. 그래서 변경이 다 되고 나면 자바 폴더 밑에 패키지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자바 소스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도 XML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 액티비티 메뉴.xml로 만들어지죠. 자, 새로운 액티비티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새로운 액티비티가 만들어지면 자, 여기에 manifest 밑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볼까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태그가 여러분의 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태그로 액티비티가 등록돼 있어요. 자, 이렇게 manifest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만든 앱을 단말에 설치하는 시점에 안드로이드 OS가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OS 안에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 매니저가 이 액티비티를 찾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새로 추가한 메뉴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추가가 됐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자, app에서 new라고 하고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면 manifest에 자동으로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그렇게 액티비티 여기에 왼쪽에 app new로 만드는 거 말고 자바 소스 파일을 별도로 추가하고 XML 레이아웃 파일을 별도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매니페스트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화면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새로운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자, 일단 이 메뉴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자, 메인 화면에서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메인 화면으로 먼저 와서 자, 이거 탭을 더블 클릭해서 좀 더 넓게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 선택해서 딜리트 자, 없애주고요. 여기에 버튼 하나 갖다 놓습니다. 버튼 자, 정 가운데 갖다 놓으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버튼의 텍스트 글자를 자, 메뉴 화면 띄우기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메뉴 화면 띄우기 자, 새로 만든 메뉴 화면을 띄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자, 메뉴 화면을 띄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화면을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자, 여기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조금 있다가 그 기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